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세요. 한국사의 양은 반으로 줄이고, 자, 재미와 실력은 2배로 올리는 해커스 2분의 1 한국사 최진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3월 23일 날 시험 봤었죠.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한국사 문제에 대해서 총평하고 이제 좀 해설을 할 텐데, 요번 한국사 문제도 뭐 작년 국가직과 뭐 지방직 서울시와 큰 차이 없이 크게 여러분들을 뭐 어렵게 뭐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없어가지고 쉽게 좀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작년도부터 해서 재작년부터인가 2022년, 23년부터 해서 계속 한국사의 문제 유형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유형도 올해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연습한 대로 여러분들 잘 풀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한국사 우리 출제 기간을 잠깐 보시면 특징이 일단 똑같아요. 근현대사. 그래서 우리 2022년도, 23년도 마찬가지로 근현대사가 거의 절반, 10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특히 요번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6문제가 나왔다는 거. 요게 좀 특이한 거고 뭐 크게 뭐 요번에 일제강점기가 6개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도 또 많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고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사에서 한 두세 문제 나왔었는데 두 문제가 올해는 한 문제 나왔었고 그래서 약간 비중은 바뀌지만은 뭐 근현대사의 비중은 계속 높다. 그래서 앞으로 자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라든가 이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근현대사를 반드시 좀 이게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전근대사든 근현대사든 간에 정치사의 비중이 또 높아요. 압도적이에요, 정치사가. 그래서 한 2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가 다 정치사였어요. 그래서 이 경제, 사회상 거의 이제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사에서 한두 문제 나왔었는데, 한 문제인가? 개동법 나왔지만 요번에는 아예 경제사가 보이지 않는 거. 뭐 고려시대가 있었구나. 이 고려시대에 선물 나왔지만은 어쨌든 어렵지가 않았고요. 자, 문화사가 약간 좀 특이해요, 지금. 그래서 작년도와 비슷하게 전근대사는 문화사가 두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근현사 쪽에서도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방직과 서울시도 요와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정치사를 먼저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문화사. 이 문화사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는 문화사 특강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문화 특강이 있으니까는 그것도 많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난이도 문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시험 끝난 다음에 뭐 평이했다. 뭐 쉬웠다는 얘기들 하더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 만점이 안 나와. 만점도 있지만은 쉬웠다라고 하지만은 네, 쉬웠으면 다 맞아야지. 근데 어쨌든 좀 오답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답률이 있는 문제를 좀 봤더니 자, 8번 문항에서 김원창의 난이. 이 김원창의 난은 거의 나왔던 문제들이 왕문제였는데 요번에 아예 내용까지 자세히 나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은 그 이유가 이제 우리 한국사의 문제 교과서였죠.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교과서에서 김원창의 난을 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천재 교과서야. 그래서 올해 문제를 쫙 봤더니 아마 천재 교과서 쪽에서 많이 출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약간 소름 돋더라. 소름 돋는 게 우리 3월 19일인가? 3월 19일 날 그러니까 시험 앞두고 마지막 주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제가 그때 1회 모의고사에서 김원창의 난을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국어는 장안이었고 연어가 경원이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답 학생이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왔는데 완전 소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19일을 했던 바로 내용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자세하게 봐야 되지만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온 거, 이 교과서에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방직 대비해서는 지방직과 서울시, 뭐 법원도 마찬가지야. 요거를 대비해서는 이제 또 다시 8개 교과서, 그 교과서 내용들을 쫙 다시 모의고사를 푸는 문제 연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되겠고, 특히 6번 문제에서 어렵지 않은데, 장지연의 시일의 방송대곡이죠. 이거 무슨 신문에? 황성신문. 그러니까 황성신문의 을사늑약을 계기로 장지연, 이 논설을 발표한 게 시일야 방송대곡인데, 그 사료를 좀 어렵게 놓으셔가지고, 근데 한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놓으셨더라고. 뭐 그런 것들은 시험장 가서 약간 그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긴장해서 약간 그 틀문들이 있었고, 자, 근데 크게 어렵진 않지만 11번과 14번, 15번, 17번 문제 등이 연도와 흐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거야. 뭐 전근대사든 근현사든 특히 근현사 쪽에는 이제 내용보다도 흐름이 대세다. 그래서 우리 저 근현사 특강도 할 때 처음 했었죠. 특강에서 그때 이제 흐름 문제를 엄청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 근대사하고 일제강점기 그래서 흐름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와 함께 이제 아침 우리 하프 모의고사죠.
하프모 요사를 우리 2번 했거든. 2번 했는데 거기에서 흐름 문제가 3개 나왔더라고, 정말로. 그래서 완전히 이제 흐름 문제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는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현사 비중이 크니까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정치사의 비중이 크죠. 정치사 무조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정치사를 공부하실 때, 물론 단순하게 암기한 것도 있지만은 흐름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문화사가 약간 이제 걸린다. 그래서 문화사가 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 근대사 쪽에서도 문화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화산 특강을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왔던 문제고, 자, 그래서 문제 전체의 비중을 좀 보시면은 올해 재밌는 건 선사시대하고 고조선과 초기효과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는 그래도 양심상 1번부터 하나 줘야지. 초기 선사시대나 뭐 고조선 하나 줘야 되는데 아예 그 문제가 없어서 학생들이 1번부터 가해가 나왔죠. 이거 대실망, 완전 개실망이야. 그래서 그냥 5점 거저가는 문제인데 거기 없어가지고 당황할 수도 있어. 요거고. 자, 고대국가가 이제 3문제 나왔지만 거기서 이제 정치사가 2문제. 고 문화사에서 탑 문제 나왔죠. 이 탑 문제 나왔었고. 자, 고려시대가 3문제인데 뭐 정치사고 경제사가 하나 나왔어요. 경제사가. 나오는데 엄청 쉬운 문제였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 하나 있었고요. 조선시대가 4문제. 고 이제 근대사가 2문제고 일제강점기 6문제야. 일제강점기 6문제인데 이제 정치사가 4문제였고 문화사가 2문제라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정치와 연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정치사가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되고 이제 문화사, 연도 문제 같은 것들. 현대사가 이제 1문제. 그러니까 작년에 2문제가 나왔지만 올해 이제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1문제 나왔고 통합흥의 문제 하나 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구성이 됩니다만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때 이 부분 봐봐. 이 정치사가 대부분 15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근현사죠. 이 근현사 쪽에서 거의 10문제가 나오는 거. 요게 앞으로 계속 추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직을 대비해서 한 2달, 한 3개월 남았구나. 3개월 남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맞춰서 이제 3개월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사도 정리하시고 문화사도 정리하시고 이 2개를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근현사하고 정치사를 정리하시고 문화사는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경제 사회사 쪽에는 나와도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으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만 가지고 이제 딱딱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어쨌든 올해 시험도 제가 봤을 때는 합격권에 가기 위해서는 한 95점 최소한 한 95점 이상은 좀 맞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실수로 틀릴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완벽해야지 볼 수 있다 해서 한국사가 항상 쉽다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한국사를 잘 본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걸 잘 봐야 되니까. 근데 한국사를 못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한국사 점수가 고정되어 있어요. 한 95점에서 100점 정도니까는 이제 우리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 이제 난 합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어쨌든 한국사도 놓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올해 시험 등은 크게 여러분들에게 뭐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는 자, 기분 좋게 넘어가고요.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3개월 동안에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 강조한 부분들을 정리하시면서 준비하시면은 지방직도 충분히 이 정도 문제의 난이도면은 3개월이면 충분하게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고 이제 올해 자, 이제 2024년 3월 23일 날 이제 국가직 한국사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할 텐데요. 자, 해설은 간단하게 하겠지만은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빠르게 정리합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은 우리가 원래는 선사시대나 아니면 초기국가 이런 문제를 기대하는데 갑자기 가야가 나왔어요. 가야가 나왔는데 자, 우리 가야가 나오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가야는 무슨 국가? 연맹국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고 뭐 철 많았죠. 이런 문제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고 제가 강조한 문제가 우리 전기 가연맹과 후기 가연맹이 있죠. 그래서 전기 가연맹은 무슨 가야가? 김해지방이죠. 금관가야가. 김해지방의 금관가야가 중심이고 후기 가야는 고령지방의 대가야가 중심이었고 이 중심이 이동하는 배경은 광개토에 남아있던데 요즘 문제는 다 이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관가야와 대가야를 뭐한다? 비교하는 문제. 그러니까 사료 하나 던져주고 이제 물어보는 건데 접니다. 자, 일단 1번 봅시다. 1번은 5세기 후반의 가야 주도 세력이죠. 무슨 가야? 대가야죠. 그러니까 4세기까지는 김해지방의 금관가야가 가야를 주도하다가 광개토가 내려와. 그러니까 신라의 쳐들어 왜구를 깨주러 오죠. 왜구를 깨주러 오면서 이 왜구 도망간다. 쫓아가서 이제 이 왜구를 조지면서 이제 금관가야까지 전기가야맹을
숙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기가연명의 금강가염에 쭉 빠지면서 5세기 이후에 5세기 후반 이후에 이제 고려영지병의 무슨 가야가 대가야. 그러니까 나와서 이 가야 무슨 가야? 대가야죠. 그러니까 대가야인데 요즘 문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 지문에 OX가 잘 안 나와. OX가 나올 수 있지만 전에는 다 OX였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OX가 아니라 거의 짝짓기 문제야. 이게 가야냐, 뭐 금강가야냐, 대가야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네 개의 지문을 가지고 대가 지문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1번에 신흥광에서 멸망 정답이네요. 자 우리 금강가야는 532년 무슨 누구에게 버풍왕 신라 버풍왕에게 망하죠. 자, 562년도에 자 신라 어느 왕에게 진흥왕에게 망한 게 무슨 가야다? 대가야. 그래서 이제 맞고요. 자 사비로 천도 국호를 남부로 얻고는 백제 특히 어느 왕 때? 성왕. 요거지. 자 지방행정구역을 갑니다. 5경 15부 60인데 제가 수업 때 엄청 강조한 거. 이 지방행정조직도 거의 내용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있죠. 오부 오방오주 뭐 욕살 방령 군주구 통신라가 구주 오소경 발해가 5경 15부 62주 고려가 5도 양계 이런 것들 자 조선이 8도에서 내용보다도 국가를 바꾸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빠져야 돼요. 왜냐면은 자꾸 내용 문제에 깊이 들어가시면 이제 시험 문제 유형과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 내용 깊이 가는 게 아니니까. 왜냐면 교과서에도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 서술되어 있으면은 그 내용을 공부하면 되는데 지금 교과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교과서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봤자 의미 없다. 그래서 한국사는 짧아도 돼. 요즘 문제의 추세는 길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유형에 맞춰서 짧게 공부하시면 이제 아주 금방 정리될 수 있을 거고 아마 지금 이 정도 난이도면은 아예 생기죠. 이제 노 베이스의 친구들도 3개월만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지방직 서울시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는. 그래서 어쨌든 자 고려하시면 되겠고 발해 제가 안 됩니다. 자 평양으로 수를 옮깁니다. 남영책은 고구려 전후왕 때 장수학이지 뭐 이거. 그래서 몇 번 읽어? 1번 문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푸시면서 두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가야는 전기가연명의 금강가야와 후계가연명의 대가야죠. 요걸 비교하는 거야. 두 번째가 이제 OX 문제가 주로 아니다. 단어 하나를 딱딱 바꾸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유행하던 시대는 없어서 거의 없는데 옛날 문제가 그런 게 있었고 특히 경찰 쪽에 한국사가 들어오면서 그런 식의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우리 행정직의 친구들이 그 경찰 지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그 포인트가 자꾸 바뀐 거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강의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딱딱딱 이렇게 하면 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잘 봐. 다시 가야는 금강가야와 대가야 비교하는 문제 잘 보셔야 돼. 앞으로 나오면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뭐였냐? 이런 문제들 그런 이제 OX의 내용 지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 어떤 국가냐 짝짓기 하는 거니까 이게 대가야냐 금강가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여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고려시대 경제 상황이죠. 네 이건데 자 일단 옳은 거 찾아야죠. 고려야. 자 진대법 안돼. 이거 고구려 어느 왕 때? 고국천왕 때. 진대법은 다시 고국천왕이지 고구려지 이거. 자 2번 갑니다. 건원중보 정답이네요. 자 건원중보는 어느 왕 때? 고려시대 성종 때. 이 성종 때 발행된 최초의 화폐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라는 걸 발행하던 시대가 고려부터예요. 그러니까 성종 때 건원중보 요거 있지. 자 그리고 이제 숙종 때 주전도감 의천의 건이죠. 그래서 활구 은병이라는 게 있었고 해동통보, 해동중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등이 있고 소은병이 충혜왕이 나와야 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저화가 공야왕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가서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태종 때 다시 저화가 나와 사서문서에서 그다음에 세종 때 조선 통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조 때 팔방통보. 조선 후기 가서 이제 상평통보가 전국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이거 고려 맞네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널리 이용되지 못했다고. 우리가 화폐가 널리 유통되는 시대는 딱 한 시대야. 조선 후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 상업이 엄청 발달하면서 상업의 매개수단이 화폐죠. 그러니까 화폐가 전국 유통되는 건 조선 후기고 그 전까지는 다 유통은 잘 안 돼요. 이거 주의하시면 되는데 됐니 지금 이런 것도. 그래서 옛날 문제는 이런 식이야.
고려시대에 건원중부가 발행되어서 널리 유통되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는 게 있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고려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 정답 됐고. 자, 광산 경영에서 덕대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지. 그래서 조선 후기에, 잘 봐. 조선 후기에 광산이 뭐가 된다? 민영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광산이 민영화되면서 투자자가 있죠. 이 광산의 투자자를 뭐라 불러? 물주. 자, 물주가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건 물주가 전문 경영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덕대라 그래. 이 덕대라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죠. 그래서 덕대제라는 게 운영이 되는 게 조선 후기. 시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문제가 나면은 물주와 덕대를 바꾸는 거야. 투자자가 물주, 전문 경영인이 덕대, 이런 식의 내용을 바꾸는 게 옛날 문제야.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 시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요거고. 자, 전통적인 4번에 농사시설이죠. 그러니까 어느 왕 때? 조선시대 세종 때죠. 조선 세종 때 정초. 이 정초가 만든 농서인데, 특히 농사직설은요, 2020년 좀 됐어요. 이게 고대 좀 어렵게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한문. 자, 한문으로 돼 있고, 한문으로 했다는 얘기는 농민들이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령들이죠. 수령들의 지심서에. 왜? 우리 수령 7사 중에 뭐가 있냐? 농업 관리하는 게 있어. 농상성에서. 그러니까 수령들이 보면서 자기 고을에 농업을 관리하는 거예요. 요거고. 특히 이양법. 잘 봐야 돼. 이양법을 뭐 한다? 소개. 이양법은 소개합니다만 권장하지는 않는다. 권장하지는 않고 조선 초기에 권장하고 무슨 법? 직파법. 요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게 농사직설에서 2020년 문제는 약간 자세하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시대나 왕을 오르는 거야. 그래서 농사직설은 어느 왕 때? 세종 때 누가? 정초. 그 한문인데, 자, 수령에게 보여주는 거고, 자, 이 양법을 소개합니다만 권장하지는 않는 거. 요거 있지. 그 직파법을 권장했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까지는 좀 기출이니까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래서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도 맨날 얘기했던 게, 경제의 상황은 기억날 거야. 내용 문제가 나오면은 세금 대도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이런 건 좀 자세히 보셔야 돼. 근데 경제 활동이 나오면 거의 시대 문제다. 이걸 강조했을 거야. 그래서 경제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고려시대냐, 삼국시대냐, 조선시대냐, 특히 조선 후기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정리하시면 돼. 이 부분도 우리 지방직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번 특강을 할 건데 한 4시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4시간 동안의 문제를 푸시면서 연습하시면은 경제는 토지제도, 세금제도와 경제활동 요 3개를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답 몇 번이고? 2번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1번과 2번을 보시면서 문제가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가 계속 바뀌고 있다. 내용 문제가 아니구나. 일단 내용 문제가 아니라 뭐다 우리? 짝짓기다. 그러니까 시대를 물어보는 거 또는 국가를 물어보는 거 여기에 맞춰서 연습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점수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2번 정리했고요. 자 3번 갑시다. 3번은 우리 많이 본 사료죠. 자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인데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의 형세도 위급해진 데 따라서 러시아가 나오죠. 자, 러시아가 쭉 나오는데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 조선 책략. 이거지 뭐. 그래서 우리 조선 책략은 갑니다. 다시 할게요. 자, 조선 책략은 일단 쓴 거는 중국의 황준신. 다시 중국의 누구? 황준신이 쓴 거야. 근데 가져온 게 김홍집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게 김홍집이 1880년에 어디에서? 일본이죠. 일본에 뭐로 갔냐? 수신사. 자, 2차 수신사를 왔던 김홍집이 가져옵니다. 김홍집이 이 책을 전래하는데 이 책의 내용을 기억해야지. 자, 이 책의 내용은 일단 누굴 막아요? 러시아. 이거 중요하다. 박러 책이죠. 그리고 친중국이고 결일본. 자, 결일본이고 연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과 친해야 돼. 우리 원래 친하죠. 그 다음에 일본과 연결돼야 돼. 뭘로 연결돼서 우리 강화도 조약. 대체 세 번째가 이거지. 미국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연합해서 자 조선과 중국과 일본, 미국 이 네 나라가 힘을 모아서 누구의?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자. 이게 조선 책략이에요. 누가 졌다고? 김홍집이. 어디에서? 일본에서. 몇 년도에? 80년. 쓴 건 김홍집이 아니죠. 황준현 씨. 자,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을 잘 봐야 돼. 김홍집이죠.
고종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반응은 쫙 보급해, 이 책을. 그래서 이 조선 책략을 보급하자 반응이 두 개였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충분히 연습했어요, 이거. 자, 반응은 첫 번째가 빨리 누가 미국과 수교를 맺자고, 두 번째가 절대 안 된다.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자, 절대 안 된다에 누가 있었냐? 이만손. 자, 이만손과 홍지학이죠. 그래서 이만손과 홍지학이 정부의 개화 정책을 반대면 특히 누구지, 우리? 이만손. 자,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에서 네, 놈 기억나? 섬기던 놈 중국이고, 자, 우리에게 매이던 놈이 일본, 그걸 모르던 놈은 미국인데 함부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반대하는 거, 조약을. 자, 그리고 러시아는 혐의가 없는데,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영남 만인소란 상소를 올리면서 대규모의 위정 척사 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때 고종이 유만손 유배, 홍제약은 사형, 시기고 미국과 수교를 맺는 게 1882년이다. 그래서 우리 자, 수신사 김홍집이 잘 봐야 돼. 앞으로도 한번 이 문제일 거야.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전례하고 미국과 수교죠. 그 사이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보급하자 반발이 있지만 조져버리고 수교, 이거예요. 그래서 요 스토리를 알면은 바로 뭐예요? 자, 다른 자료 이제 1번.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이 아니지. 몇 년도? 80년이야, 이거. 안 돼요. 자, 이번에 흥선 대영군이 척화비를 세우는 계기는, 자, 우리 척화비는 병인, 신미립이죠. 그래서 신미립에서 이제, 자, 대영군이 병인양유를 계기로 척화비를 만들어요. 그 신미양유를 계기로 척화비를 세웠다. 병인작, 신미립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요거고. 자, 관계 없고요. 자, 이만손 등의 영남 만인서죠. 정답 이겁니다. 보급됐을 때 반발. 청의 영선사를 파견된 김윤식에 의해 소개된 게 아니라 누구? 일본의 2차 수리사를 어떤 누구? 김홍집이 전래한 거. 됐지? 영선사는 81년도죠. 이 통리기마문에서 청에 보낸 게 영선사, 김윤식, 돌아와서 기기창. 무기공장, 기기창을 만드는데 영향을 준 게 영선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됐어요, 지금? 3번도 네. 자, 학생들이 쉽게 느껴진 이유는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나온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요 스토리를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수교를 맺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조선 책략인데 요 흐름을 기억해.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전례하고 미국과 수교죠. 그 사이에 요거야. 그래서 이만손과 홍제약이 위정척사 운동을 누르고 미국과 수교를 맺고 이모군란 터지고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 맨날 연습한 거예요. 그거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그래서 3번까지 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4번 갑시다. 자, 4번. 자,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가가 여기 있는데 보자. 이제 가가 뭘까?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구시군인들과 도시 하층민들이 정부의 개화 정책에 반발했다. 이건 누가 봐도 82년도에 뭐냐, 우리 이모군란 이거죠. 그래서 이모군란인데 요 갑니다. 자, 제대로 봉급 못 받아요. 난을 익히고 하층민들이 여기에 합세하는데 청군에 의해서 진압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청에 의해서 진압된 게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됐지? 그때 대원군이 잠시 죄집권했다가 청으로 끌려가는 게 이모군란 때. 청의 진압으로 3일 만에 끝난 게 갑신정변. 요거였습니다. 자, 이후 청은요 조선의 군대를 준시킵니다. 맞습니다. 군대를 주니까 조선의 내정에 개입해. 이 내정 개입할 때 엄청 중요한 게 멜렌 노르프였지. 그래서 청나라가 군 보내죠. 마젠창, 위안스까지 있지만 중요한 게 멜렌 노르프였고, 중요한 게 청이 이모군란 이후에 가를 체결. 자, 우리 제일 먼저 수교를 맺은 나라가 일본 강화도 조약이죠. 그 1882년도에 자 가장 중요한 사건 이모군란. 이모군란이 중요한 사건인데 이모군란 전에 미국과 뭐였어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과 일본과는 재물보조약. 요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 수업 때 배웠던 게 82년 이거야. 조미 이모군란 조청. 조미 이모군란 재물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감에 있는 게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 요거지. 그래서 청이 조선의 속방 나옵니다. 자, 우리 청과 잘 봐. 청과 맺는 조약이 82년 이모군란 때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정은 조선은 청에 뭐했다? 속방이다. 요거하고 내지 통상권이에요.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은 허가를 받으면 내륙시장 들어올 수 있어요.
내륙 수장 들어와서 한성이나 양화진 이런 데다가 아예 점포를 딱 세우고 직접 무역하는 거야. 대체 요거고. 자, 하지만 이제 1899년 대한제국 때, 이 대한제국 때 한청, 요거까지 가자. 우리 한청 통상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1899년 대한제국 때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는 청과 뭐하게? 대등하게. 그러니까 청나라도 황제, 우리 고종도 황제. 그래서 황제와 황제끼리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82년도에 이제 이목을 나눈 계기론 조청, 상민, 수용, 무역장정은 대등한 게 아니고 내지 통상호 기억하시고 1899년 대한제국 때 한청, 통상조약이 대등하게 이 두 개를 세트로 딱 기억하면 되는데 자, 어쨌든 청에 속박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청상인의 내륙 진출 내지 통상권 무슨 조약? 조청, 상민, 수용, 무역장정 이거죠. 자, 우리 1번의 한성조약은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특히 제물포 조약도 이목을란이죠. 이 두 개는 일본과 맺는 거다. 다시 갑신정변 때 한성조약. 그렇지. 이목을란 때 제물포인데 둘 다 공사관 얘기 나와요. 이 공사관 얘기 나오는데 이 공사관에 군대 경비병을 두겠다. 다시 이 경비병을 두겠다가 제물포. 요거 공사관의 신축 비용이죠. 이 신축 비용을 달라가 한성조약 두 개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목을란 때 제물포. 자,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한성조약. 근데 공사관이 포인트가 아니야. 공사관에 경비병, 군대를 주둔시키는 게 제물포. 그래서 외국 군대에 조선 주둔을 허용한 최초의 조약이 제물포예요. 요거고. 자, 한성조약은 신축 비용. 자, 텐진조약은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이후에 1800, 자, 85년도에 동시 철병, 동시 파병에서 뒤에 우리 청일 전쟁에 발달이 되는 게 무슨 조약? 텐진조약.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끝. 대충 이렇게 해서. 자, 요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그래서 이목을란이라든가 갑신정변 나오면 내용보다도 결과, 특히 조약이었죠. 조약인데 요 문제는 이목을란 이후에 청해 간섭이 심해지면서 조청, 상민, 수용, 무역장정인데 항상 요 조약은 1899년도에 한청, 통상조약과 세트로 기억해. 요거고. 자, 이목을란 때 일본과 제물포.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과 한성조약도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텐진조약은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과 청이 아니에요. 일본과 청. 이 맺는 거였고, 이게 청일전쟁이 발달. 특히 동학 때 청나라 군사에게 우리가 도움을 청하죠. 근데 일본이 무슨 조약을 근거로? 텐진. 조약을 근거로 조선의 군대를 보내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4번도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할만하죠? 네, 좋습니다. 우리 자, 5번 갑시다. 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은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이런 거야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근대사가 나오든 근현사가 나오든 간에 네, 문제는 바로 뭐다? 뭐 이후, 이전에서 흐름 문제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게 이거였죠, 우리. 자,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우왕 말년이죠. 우왕 때가 있고 창왕 때가 있고 공양왕 때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잘 기억을 해놓으라 했어요. 여기는 흐름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자, 우왕 말년이죠. 1388년도에 명예 촬영이 통보가 나오자. 됐지? 이거에 대해서 최영이 요동정벌 이거에 대한 이성계가 바로 위화도 회군 요거예요. 그래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우왕이 짤 여두가 창왕왕이 되죠. 자, 창왕이 왕이 되지만 창왕도 이제 자, 한다 이제 몇 년도에 1389년도 다시 창왕도 1389년도에 폐가 입진. 자, 이 폐가 입진으로 잘려요. 잘리고 누구? 공행왕을 이성계하고 정두전 등이 왕이 올리지만 힘은 없는 거야. 힘이 없고 이제 이때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조선 건국 준비하죠. 이때 1391년 겁나 중요한 연도. 이때 이제 두 개 군사를 먹어야 돼. 3군 도총 제부. 자, 3군 도총 제부라는 게 있고요. 군사 먹어야 된다. 경제 먹는 게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군사 먹고 경제 먹었죠. 다 먹었지. 몇 년도에? 1392년도에 이성계가 왕이 되면서 왕시왕주의 고려는 끝나요. 끝나고 그 뒤까지 가야 돼. 그리고 1393년도에 이제 조선국호를 정합니다. 그리고 1394년도에 어디로? 한양으로 천도 하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항상 요거였어.
그래서 이제 요 연도 기억하는 거 위화도 왜군 중요한 마디가 폐가 입진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시는데 어쨌든 위화도 회군 이후의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1번 과전법 여기야. 1391년도에 네, 공양왕 때 과전법 들을 수 있어요. 자, 됐고. 자, 정몽주지. 이 정몽주가 살아되는 건 이성계 1392년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조선건국이죠. 이걸 반대하던 게 정몽주야. 그래서 정몽주를 방언이 조지는 거야. 그래서 1392년 이성계가 왕이 되기 직전에 네, 방언이 정몽주를 죽입니다. 맞습니다. 이거고 한양 오는 거 맞죠? 1394년 이거 황산대첩은 잘 봐. 갑니다. 우왕이죠. 이걸 저희가 문제 때 항상 낸 거야. 뭐냐면은 이 위화도 회군은 우왕 말년이에요. 이걸 계기를 더 이상 우왕은 없어. 잘리는 거예요. 됐지? 그럼 당연히 요 시기겠지. 우왕 때 외구 토벌. 우왕 때 외구 토벌은 당연히 위화도 회군 전예 후예요. 전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최영이 간다. 우리 최홍만 알죠? 최영이 홍산, 최홍만. 네, 진짜 무서. 진포죠. 진포가 최무선. 진포가 최무선이었고, 자 이황, 이성계죠. 이성계가 어디 우리 황산. 이거 관음정지 기억해야 돼. 관음정지. 관음포가 누구? 정지. 자, 관음포가 정지. 요거고 내가 항상 위화도 해군의 창왕 때 대마도 정벌이죠. 이 대마도 정벌 누구? 박위. 요거였어. 그래서 아예 수업 때 우리 외웠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잘 봐. 최홍만 진짜 무서. 이황 관음정지 위화도 해군 다음에 대박 이거예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 전해가 이거야. 그러니까 최홍만 진짜 무서. 이황 관음정지 대박. 이게 돼요 지금 요 문제. 그래서 위화도 해군을 계기로 그 앞과 뒤로 가는 거예요. 됐니? 이걸 제가 첫 주인가 우리 3월달 아침 특강 아침에 하품 모의고사죠. 하품 모의고사에서 요 얘기를 그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품 모의고사를 들은 친구들은 요번 시험 때 물론 진도가 2번밖에 안 나갔거든. 2주 있는데 2주 동안 엄청 문제가 나왔어 진짜로. 요 문제도 그대로 맞는 거야. 그래서 자 어쨌든 답은 어느 거다? 4번이 안 된다. 이거 위화도 되고 연도 몰라도 돼. 전이다. 우왕 때지만. 됐니? 지금 이렇게 해서 자 고려 말에는 우왕 때 창왕 때 공양왕 때 요 흐름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를 하고 내용이 빠지면 안 돼. 내용은 낼 게 없어. 내용이 아니라 시기 문제니까. 그러니까 시기 문제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시기를 공부해야 되겠죠. 흐름을. 근데 지금 거의 다 이런 문제야. 5번까지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통과. 자, 6번 이 문제인데 자, 이날을 목놓아 오너라. 자, 이날을 목놓아 오너라. 오른쪽에 시일야 방성대곡. 끝 이거지. 무슨 신문에? 황성신문. 자, 황성신문에 누가? 장재현이. 네, 발표한 논설이 시일야 방성대곡이고 보통 나오는 문제는 을사늑약대. 요거였지. 자, 근데 봐자 이제 인물 물어보는 거죠. 한성순보를 창간하는데 한성순보는 1883년도에 방문국에서 발행됩니다. 이 방문국에서 정부가 발행한 신문이 한성순보고 네, 이 신문 발행을 건의했던 게 박영희였어요. 물론 이 발행할 땐 박영희는 없고 알겠지. 근데 어쨌든 자 최초로 이제 일본 다녀와서 신문 발행을 건의했던 게 박영희고 그래서 방문국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발행한 신문이 한성순보. 됐지? 한국 통사는 박은식 통과. 독서신호는 신채요. 4번이죠 뭐. 황성신문의 주필 누구야? 장지현. 너무 쉽죠 이거는. 그래서 자 이거는 사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날을 목놓아 오너라. 시일야 방성대곡. 누구야 이거는? 장지현. 끝 통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7번 갈 텐데 자, 지금 어쨌든 문제들이 간단하지만 그러니까 전에 문제들도 쉬웠어, 문제가. 쉬웠지만 지금 문제도 쉽지만 문제의 포인트가 달라진다. 그래서 OX 문제보다도 자꾸 짝짓는 문제니까는 그 짝짓는 연습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자, 미륵진 왕의 제기관이죠. 자, 옳은 것 합시다. 자, 왕은 지편전을 계승한 홍무예. 지편전은 세종. 폐지가 세조. 부활이 성종 때 홍문관 또는 옥당이라는 거고 경연 중요합니다. 자, 경연은 조선부터가 아니죠. 고려부터. 자, 고려부터 시행이 되지만 네, 조선시대의 거의 모든 왕이 경연을 다 합니다. 경연이 활성화되는 게 조선시대야. 네, 근데 조선시대 경연을 안 한 왕이 있지. 누구냐? 세조와 연산군.
그래서 경인이 중단돼. 딱 다시 열렸죠. 성종이네. 자, 훈구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 세력이죠. 살인 누구냐 이거 김종직. 자, 김종직 등의 영남 사람들을 기용해서 이제 훈구파를 견제하는 거. 딱 이 두 개 봐두고 성종인데, 네, 똑같아요. OX 문제가 아니야. 대전 통편 정조. 자, 우리 경제 6전이 태조 때 조준 됐죠. 경국대전 시작이 세종, 완성이 성종 요거고. 자, 속대전이 영조, 대전 통편이 정조, 대전 회통의 흥선, 대원군 딱 끝이에요. 정조네. 동사 강목은요 안정복인데, 잘 봐. 이 안정복이 주로 어느 왕 때의 정조 때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비교할 게 발해고야. 유득공의 발해고. 자, 유득공의 발해고도 어느 왕 때? 정조 때. 그래서 동사 강목은 정조했다. 거기 기억하셔야 돼. 자, 동국 여지 승남이 성종이네 이거. 그래서 한번 왜 기억날까 모르겠다. 저 수업한 분들은 우리 지휘서 외웠죠. 잘 봐요. 조선시대 최초의 지휘서가 신참 팔도 지리지. 다시 신참 팔도 지리지가 세종, 이거를 보호하는 팔도 지리지가 성종. 여기에 동문선을 엮은 조선 전기의 가장 자세한 지리서가 동국 여지 승남이 성종 요거야. 자, 그리고 이거를 또 보완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중종, 이거를 또 보완한 여지 도서가 영조. 우리 이렇게 외웠어. 다시. 자, 신참 팔도 지리지 세종. 자, 이거를 보완한 팔도 지리지가 성종. 여기에 동문선을 엮은 동국 여지 승남이 성종, 이거를 보완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이 중종, 이거를 또 보완한 여지도서가 영조했다. 우리 뭘 배웠냐? 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 지리서 내건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내용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해서 당연히 동국 여지 승남 누구? 성종. 자, 훈민정음에는 그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영조 때. 그러니까 영조 때 나왔던, 자, 한글서죠. 영조 때 훈민정음 운해인데 뭐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없이 전에는 이런 게 나왔다. 순조 때 유희의 업문지라든가, 정조 때 이의봉의 고금 성림이라든가, 중종 때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 한글 서적이 엄청 자세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교과서 거의 없어 지금은. 그래서 훈민정음 운해 누구 때? 영조 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와도 거의 답에 걸릴 확률은 없다. 이게 저희 답은 항상 어디에 걸린다?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걸 몰라도, 이 두 개를 몰라도 답은 당연히 3번이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문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7번 문제도 여러분이 동상항복은 안정복은 외웠는데 어느 왕 때지? 를 몰라도 괜찮아. 훈민정음 은혜가 누구지 몰라도 3번에 네, 동국 여지 승남만 알면 된다. 알겠지? 해서 자, 시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의 4개를 다 알면 제일 좋지만 이 4개를 몰라도 하나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맞는 걸 골라라는데 3개를 모르겠어. 하나는 100% 맞춰. 걔가 답이지 뭐. 틀린 걸 골라라는데 3개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가 100% 틀렸어. 걔가 답이야. 그러니까 시험은 기술이다. 그래서 시험은 완벽하게 뭔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들, 이 중요한 것들을 열심히들 반복하시면서 외우시면서 시험장 가시면 답이 돼요. 다. 알겠죠? 완벽하게 다 외우면 불가능해 이거. 그럴 필요 없어.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됐고. 자, 8번 문제인데 이 반란이죠. 자, 웅천두 도덕 헌창 누구예요? 김원창. 자, 김원창이죠. 자, 웅천두 도덕 누가? 김원창의 난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 문제가 나오면은 이 웅천주를 원래 물어보는 거예요. 웅천주가 어디냐? 지금 공주예요. 그래서 제가 공주를 강조하다가 3월 19일 날, 날짜도 안 까먹어. 3월 19일 날 화요일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제가 시험이 한 4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 엄청 많은 학생이 나왔어요. 정말로 마지막인데도 나와서 이거 수업을 듣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는데 했는데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거. 그래서 이 웅천주의 김원창의 난을 설명을 드리다가 이 김원창의 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게 해봐, 책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책에 다 있다. 다 있는데, 네, 있는데 이거를, 이 내용을, 그러니까 장안과 경운인데 이 내용까지를 자세하게 외운 친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야 이 문제가.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김원창의 난이죠. 자, 한다 이제. 신라 하대에 선덕왕이 있어요.
자, 선덕왕이 96 가까이 난과 김지정이 난 이후에 선덕왕, 김영상이죠. 그 다음에 원성왕 때 독서 삼펑가 기억나지? 그 다음에 헌덕왕 때 무슨 남? 김원창과 김범은의 난인데 요 얘기를 기억나나? 간다. 이 선덕왕부터 신라 하대죠. 그 전까지가 무열계야. 잘 봐야 돼. 자, 무열계 진골들이 왕이 됩니다. 어느 왕부터?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효소왕, 성덕, 영덕, 해공. 그래서 해공왕 때 96 각간의 난과 네, 이어서 김시정의 난이죠. 이게 터지면서 무열계 진골들은 쫓겨나고 이 뇌물계야. 다시 뇌물계 김영상이 왕이 된 게 선덕왕이에요. 그래서 신라 하대부터는 다시 누가? 뇌물계 진골들이 주로 왕이 되는 거야. 됐니 지금? 근데 문제가 이 선덕왕 다음에 이 원성왕이죠. 원성왕이 이미 김경신인데 이 김경신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었고 원래 김주원이에요. 이 김주원이 왕이 되는 거였다. 요건데 이 김주원이 누구에게? 김경신이죠. 원성에게 밀리고 왕위를 뺏긴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김주원이 밀린 거야. 해서 김주원의 아들이죠. 그 아들 누구냐? 김원창. 자, 김원창이 지가 아버지가 누구에게? 김경신 원성왕에게 왕을 뺏겼죠. 여기에 불만을 품고 어느 왕 때? 헌덕왕 때 웅천주가 어디? 공주에서 반란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은 뭐였냐? 장안이죠. 연호는 뭐였다? 우리 경운. 그래서 나라를 세우면서 네 이제 자, 지 아버지의 원수는 없는 거지. 만 실패하고 김원창의 아들 김범문이죠. 이 김범문도 네 반란을 터뜨렸지만 실패하면서 이 김주환과 김원창과 김범문이 무슨 계였어요? 무열계야 이거. 이 무열계 진골이죠. 근데 무열계 진골이 왕에서 밀린 건 이미 그 전부터야. 근데 이 무열계 진골이 이때 뭘로? 육두품으로 강등이 됐다 이거였다고.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김원창이라는 첫 번째 어디에서 공주가 제일 중요한 거고 네, 사료의 얘기 나오면 됐어. 장안과 경운이. 됐지? 그리고 이제 무열계 진골이 뭘로? 육두품으로 강등되는 거. 요거였다고. 그래서 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스토리예요. 요건데 자 일단 1번 천민중 얘기 만적이지. 자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해방운동의 성격은 고려시대 최충원 때 만적 하나 기억하시면 돼. 자 반란 세력은요.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 정답. 주동자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 맞죠? 네. 근데 무열계 직계가 단절되고 뇌물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결과는 해공왕 때 96 각간의 난 이거라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무열계 진골이 뇌물계가 다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거는 해공왕 때 96 각간의 난의 결과고 이때는 무열계 진골이 뭘로? 육두품으로 강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워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니은을 잘 몰라도 기억을 지우고 리을만 확실하게 지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이거하고 헷갈린 거야. 야 무열계 진골이 육두품 떨어지는 거지 무열계 진골에서 뇌물계로 바뀌는 건 96 각간의 난 이 결과라니까. 이해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지우시면 되는데 어쨌든 니은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한 것 중에서 가장 좀 많았던 게 이 문제였어. 이 문제였는데 어쨌든 이 문제도 우리 교과서에도 있고 우리 교재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 풀이 때도 해드렸고요. 심지어 국가직 대비해서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1회 문제에서 제가 첫 번째 주에서 이 문제를 복습 문제로 쓰는 적이 있다. 똑같은 사료가 있어요. 이 사료가 천재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천재교과서 나와서 요번에도 보면서 문제들이 까다로운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까다로운 문제가 8번 문제인데 교과서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교과서만 완벽하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방직을 대비해서는 이제 9주 동안 다시 매주 교과서 하나씩을 다 정리할 거예요. 교과서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보면은 이제 문제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8번 문제는 니은과 디귿 3번이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9번 갑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똑같아. 모든 문제가 이런 문제야. 짝짓기 문제는 모든 문제 흐름 문제 이후니까. 자 홍서봉쟁이 한 해 글을 받아 제대로 왔는데 그 글에는 대청국 끝 이거예요. 청나라죠. 청나라 황제는 갑니다. 청나라 황제는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알린다. 짐이 이번에 정벌 끝났네. 자 청이 나오고요. 어디 갔어? 조선이 나오죠. 정벌 나오지. 청나라가 조선을 정벌한다. 병자호란. 어느 왕 때? 인조 때 1636년도에 병자호란. 요거지. 됐죠?
제가 이 호란 얘기할 때 호란은 문제가 두 개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 우리 정묘란도 있죠. 이 정묘 호란과 네 병자 호란인데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후금이 나면 정묘호란, 청이 나면 병자호란이었지. 근데 문제가 흐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흐름 문제 아니면. 근데 지금은 병자호란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문제겠죠, 이거는. 자, 보자, 이제. 삼전도비, 이거야, 정답이네요. 우리 병자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야, 남한성에서, 네, 삼전도의 굴욕 들어봤죠. 그래서 청나라 황제에게 땅에다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항복하는 거야. 하면서 그때 청나라 황제가 청태종 공덕비 또는 청태종 송덕비 이게 삼전도비 비석을 세운 거야. 이거 맞습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자, 이괄은은 안 되죠. 자, 정묘호란이 1627년도인데 이 정묘호란의 배경이 된 게 이괄이나요.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공신 책정의 불만을 품은 누가? 이괄이. 네, 부하들과 함께 한양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인조가 막 어디로? 안동까지 도망가는 거야. 됐니 지금? 도망갔을 때 이제 네, 안동이 아니구나. 미안하다. 공주까지 도망가죠. 갔을 때 이제 네, 그걸 진압한 다음에 이괄의 부하들이죠. 부하들이 후금 넘어가서 이제 조선 정벌 청하지 이게 정묘호란. 그럼 당연히 이괄이 나는 그 전이지. 이거 안 돼요. 인조가 강하던 건 정묘호란. 인조가 병자 때는 남한원성. 이거 안 돼요. 땡 틀렸고 정봉수와 우리 의병장 정봉수와 이립은 정묘호란. 다시 정봉수와 이립이 정묘호란 때 임경업이 병자호란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네, 삽이 어느 거? 1번이네요.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인데 자 어쨌든 지금 9번까지를 오면서 문제의 핵심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 중요하지 물론 중요한데 아 문제들이 완전히 싹 다 문제 유형이 바뀌었구나. 이거를 꼭 체크해야 돼. 그래서 OX 문제는 거의 없다. 지금 봤죠? 거의 없는 거고 중요한 게 짝짓는 문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로 내용을 바꾸지 않죠. 이해돼요 지금?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는 거야. 아니면 흐름 물어보든가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국사 공부가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용 문제까지 자세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물론 8번 문제가 김원창의 난을 자세히 물어보죠. 결국 4개의 지문 중에서 짝짓는 거. 그 지문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지문 자체를 바꾸는 OX 문제 연습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우 답답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한국사가 힘들다 하는 분들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대부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이상한 데에 빠져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고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회에서 무조건 문제 유형 문제 알겠죠? 맞추는 거야. 자 10번 순서 문제 똑같이 이거. 자 13도 창익은 정미의병이죠. 1907년 12월 달이고 이 정미의병 때 13도 창익군이 1908년이죠. 1월 달 무슨 작전? 서울 진공 작전 가는 거. 끝. 됐죠 이거. 자 지방군 10정 통일신라. 중앙군은 구서당. 됐고 자 친위부대인 장영은 정조지. 조선 후기의 정조가 장영영. 중앙군 2군육이 고려네요. 얘는 조선 후기이고. 야 순서 문제 끝났네. 첫 번째 니은 다음에 리을 다음에 디귿 다음에 기억. 그래서 니은 리을 디귿 기억. 아 미안하다. 나 라 다 가 2번.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 문제 됐습니까? 또 이런 통합형의 문제가 있다고. 이런 통합형의 문제가 잘 나오는 것도 하나가 뭐냐면 지방제도예요. 그러니까 지방제도도 연습했었고 군사도 저희가 연습한 적이 있어 이거. 그래서 이제 군사까지 정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10번까지는 제가 우리 문제 풀이하면서 뭐 내용이 아니라 문제 유형까지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완벽했다라고 집에서 혼자서 박수 쳤어요. 근데 잘 보면 좋은 학생들이 자 잘 봤을 거라 믿고 자 11번 이 회의죠. 자 똑같아. 문제가 이 회의 이후 이제 알겠어요 지금? 내용이 아니지. 그럼 어떤 회의가 있어. 이 회의의 이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 영국 소련이죠. 외무장관이 뭐였네? 3국이죠. 3국의 외무장관 모스크바 뭘까 이거?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요거 있잖아. 이제 모스크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인데 이게 1945년 12월 달을 몰라도 돼요. 몰라도 자, 제가 수업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무조건 순서 문제다. 흐름 문제. 그래서 이제
해방, 다음에 모스크바, 다음에 1차 나오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 2차 미소공동위원회 유엔 총회, 유엔 총회가 있고 유엔 소총회죠. 유엔 소총회 있고 50 총소 이거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디를 끊은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우리 자 일단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이후니까 일본에 50 총성은 들어올 수 있죠. 여기니까 들어와야지. 좌우합작 실현치가 어딜까? 잘 봐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1946년 6월에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세우자 정읍 봐라. 이승만의 안 된다가 1947년도 7월달 좌우합작 운동 여운형과 김주식 됐죠? 그래서 이 좌우합작 위원회에서 10월달에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 거야. 끝. 들어올 수 있어요. 얘도 자 건주는 안 되죠. 건국준비위원회는 잘 봐. 1944년도에 여운형이죠. 건국동맹. 자, 이 건국동맹을 국내에서 비밀리 만들었다가 해방이죠. 해방과 동시에 1945년 8월 15일 날 이름을 뭘로? 건준 바꾸는 거야. 그래서 건국동맹이 뭘로? 건준 나오는 건 해방과 동시에. 모스크바 전이시 이거. 됐니 지금? 3번 안 되겠네. 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 야, 반민법. 반민법은 대한민국 정부 들어온 다음이에요. 1948년 9월에 반민법이 나와요. 반민법 하고 10월 달에 이제 반민특위가 활동이 시작이 되고 조직이 되고 1949년도에 반민특위 활동이 시작됐다가 임기가 8월 달 단축되죠. 그래서 49년도에 끝나는 거 반민특위지. 그래서 반민특위는 반민법이 이승만 때 48년 9월 이거 10월에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49년도에 반민특위 활동이 있었지만 크게 성과가 없고 중단되는 거 보시면 되는데 몇 번이고 3번 이 문제예요. 그래서 11번 문제도 네, 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책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나를 좀 믿어라. 그래서 수업 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던데 이 문제는 중요한 게 내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 문제 풀이는. 이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학생들이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공부하자. 네, 11번까지 한 번도 하나도 빠짐이 없어 지금. 그래서 이번 국가직 시험은 진짜로 제가 지금까지 한국사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만족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왜냐면은 이 문제가 유형에 어긋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방직과 서울시에도 완벽하게 정리할 겁니다. 잘 믿으시면 돼. 12번. 가람이죠. 우리 가람 양식이 뭘까? 이 가람은 절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일본에서 이런 게 유행해요. 백제 가람. 다시 백제 가람에서 백제 가람은 일본에서 백제식으로 절을 만드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절을 만들 때 불당이 있어야 되고 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불당을 몇 개 만드냐? 탑을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가람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가람 양식이 뭔지를 몰라도 어디 갔어 가람? 어디 갔냐? 네, 그냥 갑시다. 자, 어쨌든 왕후죠. 우리 왕후인데 사택적덕의 딸 이거 기출이지. 사택왕후라고 하는 거야. 이 사택왕후가 왕후래 부인이죠. 누구의? 무왕의 부인이지. 자, 무왕의 부인이고 쭉 가다가 네 가람을 세우신대요. 절을 만든 거야. 그 무왕 때 만든 점 뭐냐? 우리 미륵사지 뭐야? 이 미륵사고 특히 우리 미륵사지 석탑이죠. 미륵사에 있는 이 미륵사지 석탑은 기억나? 현존 최고의 석탑. 그리고 목탑 양식이고 특히 무왕의 부인인 사택왕후의 요청으로 만들었다. 이게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고 요거는 우리 시험 전날 3월 20일에 기억난다. 와 날짜까지요. 3월 22일 날 하프. 이 하프 모의고사에서 네, 이 탑을 여기 나온 탑이죠. 다 정리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전날까지 이 하프 모의고사를 들으신 분들은 이 문제는 뭐 기본이지 뭐. 자, 1번. 자, 목탑 양식을 가지고 석탑이 있다? 네, 이게 바로 뭐예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현존 최고의 석탑. 자, 이번에 대리석으로 만든 건 우리 나경원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기억날 거다. 나경원에서 원의 남아불교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 10층 석탑이 조선시대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탑의 특징은 대리석. 겁나 화려해.
그래서 특히 경천사 10층 석탑은 일본 애들이 훔쳐간 적도 있다. 물론 돌려주지만 요거였어요. 그래서 요거고. 자, 성주산문을 개창한 당해화상 탑은요. 네, 이거는 승탑 같은 거. 승탑이다, 미안하다. 구산선문. 구산선문 중에서 네, 성주 산무양기에서 있는데 그걸 만든 낭해화상의 탑비가 있다. 그래서 이건 성주산에 있는 네, 이건 안 되는 거고. 자, 4번에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모전 석탑이 있다. 분황사지 이거. 분황사 모전 석탑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돼요 지금? 네, 그래서 자, 분황사 모전 석탑은 무조건 이거야. 모전이죠. 모전에서 전탑 양식을 뭐 했다? 모방한 거. 이 전탑 양식을 모방했다 해서 분황사 모전 석탑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전탑은 아니에요. 근데 모전 석탑 할 때 앞에 걸 기억해야 돼. 돌을 뭘로?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은 탑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기출 사료이기 때문에 왕후께서 나오는데 좌평 사택 적덕에 따님 나왔던 사료고. 그래서 무왕이 부인이었죠. 무왕의 부인인 사택 적덕의 따님. 이거 어느 왕 때? 무왕 때. 먼저 봐도 보다 바로 보다 미륵사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돼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1번은 익산 미륵사 있는 거죠. 2번이 경천사나 원각사의 탑이 있는 거고,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희화상의 탑비는 뭐 우리 보령 가시면 성주사가 있어요. 신경 쓸 거 없어. 자, 4번에 이게 중요하죠. 분황사 모전석탑. 그래서 4번 어느 거? 1번. 그래서 이 문제도 탑 얘기고, 아마 우리 지방직 대비해서 이제 시작은 문화사 특강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특강은 그래서 문화 특강을 할 텐데 그때 아마 이런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사가 2문제씩이 나오는데 그걸 약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화사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됐고. 자, 13번 뭐 너무 쉽죠? 세조 때 옳은 것만. 이 문제도 OX가 아니야. 짝짓기 이거지 뭐. 사병역파 태종이죠. 태종이고 5위가 세조. 보법이 세조. 진건체제가 세조에서 우리 조선 초기 군사 딱 2명이에요. 사병은 태종, 나머지는 세조야. 보법 세조, 5위 세조, 진건체제 세조. 이거 안 되겠네, 기억은. 집현전 폐지 맞고요. 경국대전 시작이 세조지. 완성은 성종이고 6조씩 깨진 태종이나 세조. 뭐 니은과 리을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왕얘기인데 이제부터 왕들 얘기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 8개를 다 통틀어도 네,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해서 왕들 얘기가 아주 지엽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을 거야. 그래서 왕들 얘기는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어쨌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14번 이 문제죠. 미시정부. 자, 제가 3월 22일 날 하품모의사 또 마찬가지고 3월 19일 날 특강 때도 마찬가지고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 임시정부는 내용 문제가 너무 되게 쉽다 했어. 이 내용 문제 말고 중요한 게 뭐냐? 연도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에서 연통제와 교통국 발각이 21년, 국민대표회의 23년, 이승만이 잘리고 박은식이 2번째 대통령 25년. 이거지. 한인애국단 31년. 이거 32년도에 이봉창 상하이사변 윤봉길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동하면서 35년도에 한국국민당, 37년도에 한광단,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40년에 한국독립당 나오고 충칭관 됐죠. 이 충칭 가서 이제 한국광복군 나오는 거고, 41년도에는 건국강령과 대일선전포고, 42년도에는 김원봉 들어오죠. 의용대가. 43년도에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에 광복군을 파견합니다. 45년도에는 이제 국내 진입 계획하는 거야. 요거에다가 개헌결이잖아. 개헌은 대, 내, 집, 주부 이거였죠. 대, 내, 집, 주, 부에서 1차 대통령제가 19년, 자 2차 내각책임제가 25년, 자 3차 집단이 27년, 자 4차 주석이 40년, 5차 불석제 신설이 44년. 이거 왜 그랬잖아 우리. 그래서 임시형 무조건 연도 문제 그대로 나온 거야. 한인애국단 31년, 광복군 40년, 그 다음에 국민대표회의 23년, 자 주석 불석제 44년. 요거고, 요 문제는 3월 22일 날 정말로요. 정말 놀란 게, 아 올해는 내가 좀 감이 좋다라는 게 한 게, 그러니까 3월 22일 날 시험 전날 합격 때 임시정부의 연도 문제 해드렸어요. 여기 중에서 한 3개가 얘가 그대로 나온 거야. 문제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짧은 수업이지만 그런 수업도 좀 이용을 하시면은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막 내는 게 아니라 딱 문제에 맞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무조건 연도 문제. 그래서 제일 먼저 다가 되겠죠. 다음에 다가 나라 이렇게 하면 돼요. 다가 나라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4문제인데 임시정부 앞에 계속 연도 문제 기억하셔야 돼요. 개헌까지. 그래서 제가 개헌의 연도까지 기억하라 라고 설명드렸었고, 자 15번 우리 엄청 많이 연습한 거, 이 교육령, 이 조선 교육령이 나오면 무조건 연도 기억을 했지. 우리 1차가 11년 맞죠? 2차가 22년, 3차가 38년, 4차가 43년인데, 자 1차가 11년, 2차가 22년 이 문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한 이유가 있었어. 뭐냐면은 옛날처럼 이제 일제강점기 문제죠. 일제강점기가 뭐 10년대, 20년대 이렇게 끝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사건 두 개를 딱 잡아줘요. 아예 구체적인 연도를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아 물론 연습이 돼 있으면 되게 쉬운 거야 이거. 쉬운데 이 두 개는 수업 때 엄청 강조한 거. 그 우리 특강 때도 이 문제 엄청 연습했어요. 1차가 11년이죠. 2차가 22년. 간다. 정답은 경성제국대학 24년이지. 안 돼. 요거는. 자, 근대 교육관 유기연공원. 야, 1886년. 절대 안 되겠네. 자, 1번에 28, 그래, 19년. 1919년에 3.1운동 전에 일본에 있던 조선 청년 독립단이죠. 28 독립단 나오고, 보안에도 연도가 1904년이 됐잖아, 내가. 끝. 됐냐, 지금? 요거에. 다음 몇 번? 3번.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여기에는 정시도 있지만, 네, 문화라든가 다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일제강점기 이렇게 시대 마디 끊는 문제는 네, 정치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3번 통과. 자, 16번 강조가 나왔네. 빨리 해드릴게요 이제. 자, 강조. 자, 우리 강조의 정변이죠. 제가 수업 때 해드린 얘기. 자, 강조의 정변이 터지면 어느 왕때다? 목종. 잘 봐야 돼. 강조의 정변이 터질 때 잘려나온 목종. 새롭게 옹립된 건 현종이다. 요 문제였어 지금. 그래서 자 가죠. 강조의 군사대 쭉 왔다가 새롭게 가를 받들어서 왕위에 올렸다. 누구? 현종 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려 잘 봐. 고려 초기에 태조와 광종과 성종이 물론 중요한데 제가 고려 중기왕도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태조, 해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이 강조정변 날아가고 현종 때 거란족의 2, 3차 침략을 막아내면서 무슨 상을? 천리, 장성을 쌓다가 안정기가 문종, 전성기였지. 그다음 숙종까지 문제 없죠. 예종과 인종 때 양아치 이자겸 나오고, 인종 때 이자겸 난과 묘책의 난, 의종 때 무신정변 정기가 무너질 때 중기에 목종, 현종, 문종, 숙종, 예종 다 중요하다고. 정치는 별로 없댔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대일관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 윤관의 별만 숙종, 까고 오는 건 예종 때 이거였죠. 자, 외적이 침입해서 구흥의 안동폭, 공민왕이지. 공민왕인데 그때 이 외적은 누굴까? 바로 홍건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서희의 외교단판 강동주는 1차 때, 성종 때. 자, 거란족의 1차가 성종. 우리 연습했죠? 성종 때 1차, 2, 3차가 현종. 자, 서희의 안윤난판이 1차,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해 2차, 양괴선전 2차, 왕이 나주를 튀면서 초, 조, 대장경을 만들어 2차 때. 자, 왕의 입주 조건 돌려보내 2차, 왕의 안간에 쳐들어 3차, 강감천의 교주 3차. 이걸 해니까 정답 4번이죠. 자, 불교 경쟁을 집성한 초조 대장의 조판 시작은 누구 때? 현종 때 2차 침략을 계기로. 이거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예외 없어. 아니 선생님 다 책이 있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습한 그대 문제가 나오는 거야. 진짜 이렇게 하면 정말 빨리 풀 수 있어. 정확하게. 그래서 이 문제도 답 4번 가시면 돼. 자, 17번 또 나왔네. 또 순서 문제죠. 자, 가가 뭐냐? 순종 죽었죠. 26년 60 만세운동 이게 되는 거고, 나는 광주죠. 29년 연도 외웠죠. 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고,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들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특강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근대사와 일제강점기는 무조건 이 문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자, 신간의 27년 끝. 정답이네요. 맞죠? 정답. 자, 진단학회는 이병도와 손진태가 34년도에, 제가 이 진단학회는 이병도와 손진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도가 중요했어요. 이거 34년. 조선학 운동도 34년 기억해야 돼. 자, 진주 형평사 23년도죠. 이학차. 국제부상운동 1907년 끝. 다 몇 번? 1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근대사는 이렇게 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연도 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요번 시험 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근데 연도 문제가 되는 분들은 뭐 문제가 이렇게 쉬워 하면서 쉽게 풀 수 있다. 알겠죠? 자, 18번. 야, 이거 문제가 아니지. 30년대. 이게 뭐야, 문제가. 자, 비밀일서 건국동맹은 44년에 누가? 여운형. 조선의용대 38년. 정말 중요하죠, 이거. 우리 조선의용대는 제가 몇 번씩 연도 문제를 엄청 강조했어. 38년이고 중국의 우한에서 만들어진 중국 관할구역 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부대 조선의용대 갈라진 것까지. 됐지? 자,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도 제가 연도 14년 왜 그렇잖아. 14년에 이상살과 이동희. 대한독립군단은 자 봉오동 주구 훈춘받고 청산리 주구 간도로 받고 서일의 대한독립군단 만들어 20년. 그리고 21년 자유참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용보다 다 뭐다 흐름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국사에 대한 약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용을 막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보다도 흐름 위주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추세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19번. 이 나라죠. 야, 송나라. 송나라가 있을 때 서궁. 끝났네. 송이 있을 때 송나라 서궁이죠. 서궁이 고려에 오지. 이 고려에 와서 이 고려 문화를 보고 고려 도경. 여기에서 극찬한 게 비치청자. 이거 그 얘기하는 거야. 도자기, 비색, 비치청자. 요거 있지. 그래서 어느 왕 때, 인종 때 고려에 왔었다. 근데 이건 왕을 물어보지도 않죠. 고려를 물어보는 거지 뭐. 됐지? 자, 1번 안동 봉정사 극락전. 자, 우리 고려 시대에는 뭐가? 주심포. 후기에는 주심포도 있고 어디 있다? 다포도 있다. 다포도 있는데 그래서 고려 시대의 건축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개 남아있는 게 없어. 자, 후기에 고려 후기야. 후기에 주심포. 자, 시작. 주심뽕, 석수. 그냥 가는 거야, 이거. 자, 주심뽕, 석수. 다포약을 지금 사는 건 다 인과 응보다. 이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자,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과 예산, 수석사, 대웅전. 이게 무슨 포양식? 주심포. 물론, 현존 최고의 목조건축, 봉정사, 극락전. 팔짝 쥐붕의 주심포는 부석사, 무량수전. 백제식 건축은 예산, 수석사, 대웅전이고, 자, 응징전이죠. 서광사, 응징전, 성불사, 응징전, 심원사, 보광전. 끝. 이거야, 지금. 에다가, 자, 우리 2번 별표. 이거죠. 자, 17년산. 자, 17년산, 17세기. 그 조선 후기야. 17년산 금화법주. 이거 있잖아요. 17년산 금화법주에서 조선 후기에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 법주사, 팔상전의 양반 지주의 지원으로. 외부는 다층인데 들어가면 뻥 뚫려 있는 거. 이거 나왔죠 지금. 그래서 고려 주심포. 얘는 조선 후기. 답 몇 번? 2번 나온 거예요. 고려 거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계속 여러분들 거. 자, 이 문제도 내 문제 아니죠. OX가 아니지. 짝짓기 이런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19번까지 잘 봐. 요 지문 속에서 내용을 바꾸는 OX 문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연습하면 돼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 연습하시고 그런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계시면은 완전히 시대를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했어. 짝짓기 아니면은 흐름 문제다. 이해했어 지금? 네, 이렇게. 자, 마지막 20번. 자, 다음에 설명은 단체죠. 가게날. 자, 우리 해봐요. 1907년도에 학부, 대한제국대 학부에서 국문연구소가 있어. 여기서 이제 주식영과 지석영 등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죠. 21년도에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가 있고 31년도에 조선어 학회예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학회가 있고 자, 이 조선어 학회가 깨지는 게 1942년도에 깨지는데 그때 이제 이 조선어 연구회의 활동과 학회의 활동을 좀 비교해라. 연구회는 1926년에 가계날 제정합니다. 이 가계날을 제정하고 1927년도에 잡지 한글을 간행해요. 하고 이제 28년부터 가계날을 한글로 바꾸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학회죠. 학회에서 뭐야? 우리말 큰사전. 우리말 자 큰사전 편찬을 시도하는 거. 이걸 위해서 맞춤법 통일함. 표준어를 제정하는 거. 이런 거예요. 하다가 42년도에
조선왕조 사건으로 해산되는 거지 뭐. 이건데 자 다음 너무 쉽죠? 이 두 개 끝났네. 연구에. 됐니 지금? 요거고. 국문연구원 1907년도에 주석영과 지석영. 조선 광문회가 나왔네. 1910년인데 10년도에 최남선과 박은식이. 최남선과 박은식. 이런 분들이 만든 단체가 조선 광문회고 한국 뭐지 우리 동국 통감이나 해동 역사 등의 이제 우리 민족 고전 등을 정리하는 거야. 이게 조선 광문회인데 사람 기억해 연도하고 대한 자강회는 알죠 우리 헌정연구의 대한 자강회 애국개몽 단체지. 그래서 자 전국에 25개의 지회가 있고 네, 자 월보를 간행하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1907년도에 깨진 게 대한 자강회 연습했던 거. 근데 이거 너무 쉽죠. 한글 단체니까 조선 연구회지 뭐. 그래서 뭐 난이도가 거의 없었다 문제가.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그 얘기했어요. 자 지금의 문제는 한국사는 OX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식의 아주 지엽적인 문제들이 출제되는 건 아니라고. 요거고. 자 단순하게 국가를 물어보는 거 짝짓는 거야. OX 문제 아니고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난이도 가야 돼. 난이도를 약간 조정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연도 문제예요. 근데 연도 문제도 중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 딱 두 개의 문제 유형 잘 보셔야 돼요. 짝짓는 문제. 왕이든 국가든 뭐든 간에 요거고. 자 그 다음에 흐름 문제 딱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정리하지 못하면 한국사는 힘들 수 있고 힘들지 않겠지만은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국사를 짧고 네 아주 짧은 시간에 극대의 효율을 보면서 높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문제 유형에 맞춤 이런 신유형의 문제들을 연습을 하셔야 돼. 그게 이제 4월 9일 날 지방직 서울시 대비해서 이제 문제풀이 수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 9일 날 화요일 있지만 6시 40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웬만하면 좀 실강을 듣는 게 좋다. 나오셔서 실강을 들으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외우시면서 문제를 좀 푸시면 되겠고 자 실강이 아니라 이제 인강을 듣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인강을 듣는 분들을 대비해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죠? 네. 됐고 어쨌든 오늘 자 이제 국가직 문제풀이 해설을 끝냈는데 어쨌든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지만은 이제 남아있는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직과 서울시 이 법원직 시험을 대비해서 남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시면은 뭐 충분하게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지.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 2분의 1 한국사 최진우하고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를 대비해서 3개월 동안 또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어쨌든 우리 올해 국가직 네, 한국사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